하자. 내일 1시, 내일 12시다. 내일 12시라 했나? 12시까지 해. 오늘 2차 방정식 맞아? 질문이 별로 없으면 2차 함수까지 나가자. 질문해봐. 450번까지 해라. 450번까지 질문 없니? 460번까지 해봐. 454번, 458번, 470번까지 해봐. 462번, 470번, 480번까지 해봐. 472번, 490번까지 해봐라. 486번, 86, 88, 500번까지. 494번, 그 다음에 500번, 510번까지. 뭐? 498, 508번, 520번까지. 520번, 518번, 530번까지. 522번, 524번, 528번, 몇 번까지야? 풀이 시작하자. (454번) 가기 전에는 내가 딱히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문제는 없고 말. 자, 전체적인 거를 봐라. 일반적인 거. 너무 시야를 좁게 가지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시야를 좁게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뭐냐 하면 절대값 안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1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안에 들어간 녀석이 뭐 아니면 뭐 돼야 되노? 1 아니면 마이너스 1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 근데 그 녀석의 한근이 뭐라 했냐? A다라 했잖아. X값이 A라는 거지? 그럼 저식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4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걔를 계산을 해주면 A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얘가 절대값 씌웠는데 1 나왔대. 그럼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되었거나 마이너스 1이 되었거나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봐주자?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되었다? 1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넘겨주신다면 A의 A 마이너스 1은 0이다. 넘겨주신다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 A 값들의 합 물어봤으니까 굳이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분해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 넘겨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 합 1, 넘겨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 합 1, 두 개 더했다 2 답이 될 것 같다. 이해하셨나? 크게 보자. 크게.
현건이 하다가 질문이 있는 거 사이에 찡기면 이야기해라. 가우스 문제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긴 한데 동원고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야 되기는 한다. 하고 넘어가기는 해야 돼. 자, 가우스는 뭐가 포인트야, 여러분? 정수가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럼 그 정수가 나오는 범위도 잡아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자, 요거다.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모든 그 개념서에 다 나와 있지만, n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n 플러스 1보다는 작았을 때, 얘는, 가우스 x는 뭐를 가진다? n을 가진다. 요게 정의인 거다. 요게 정의. 그 안에 들어간 녀석이 지금 다른 모양은 아니야. 이 노란색 안에 다른 모양이 들어간다면 다른 모양을 그대로 찡가 넣어주면 된다, 너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럼 경우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의 값이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았다. 원래 보통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지금 잘라진 그 부분에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는 이 가우스 x라는 거는 얼마를 가질까? 마이너스 2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저 2차 방정식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해하셨나? 지금 이게 이제 또 인수분해가 되제? 그 인수분해가 되고 난 뒤 가면 인수분해 보자. 2x의 x 조합 어떻게 써야 되겠니? 3, 2, 풀, 마 써야 되겠지? 그럼 해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가 있는데 우리가 범위를 나누면 다시 올라가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x의 값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가능해요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범위 어떻게 나눠야 되겠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누구보다는 0보다 작다. 그럼 그때 그 가우스 x의 값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생략을 한다. 그 다음 가정은 똑같을 거니까. 확인하는 습관까지 똑같아야 될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범위는 어떻게 나눠주시면 되냐? 이제 할 필요 없네? 더 있었으면 더 가면 되지만 저 제한된 범위가 지금 이 딱 두 가지에서 끝나는 거잖아. 맞지? 가우스는 명심해야 되는 게 뭐다? 정수인데 그 정수가 나오려면 그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안이 범위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라는 생각만 가져주시면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우스는 정수야. 정수인데 그 정수의 범위 노란색 동그라미를 기억을 하시면 될 거다. 그리고 쌤이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해줬잖아.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 가우스 x 플러스 마이너스 n, n은 정수인 상태다. 자연수인 상태다라고 보자.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정수잖아. 맞지? 그때 어떻게 뽑아내라 했어?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뽑아내라고 했다. 아이, 자석들. 462번은 야이 자석더라. 내가 센 이거 오답 유사 만들어 줬을 때 이거랑 같은 거 있었다. 내가 풀었었고 이거 진짜 똑같이 있었을 거야. 프린트를 웬만하면 버리지 말고 내가 모르는 걸 못아야 한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정삼각형 나왔다. 2분의 루트 3a, 4분의 루트 3a 제곱. 정삼각형은 또한 어떤 삼각형이다라고 할 수 있냐? 이등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수직 이등분.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뭐가 일치하냐? 삼심일치. 그 정보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이 한각이 60도가 되기 때문에 반띵해 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1대 2대 루트 3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자, 근데 지금 이 녀석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x다. 그럼 x는 0보다 크다 길이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는 2-x다. 2-x 또한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여기는 2다. 그럼 이 PB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실 수가 있냐? 어떻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자, 지금 이거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쪽에 이 길이는 루트 2의 2-x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요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지? 루트 2의 2-x다. 왜? 1대1 대 루트 2니까. 그럼 여기 두 개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양변 제곱을 때려주신다면 x의 제곱 플러스 4는 양변 제곱이니까 루트 2 제곱하면 2야. 착각하시면 안 되고 2의 2-x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오른쪽 전개해 주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 우변으로 다 이항시킨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인수분해가 지금 되는 상황이니 안 되는 상황이니? 안 되는 상황이잖아. 따라서 우리 뭐 해주시면 돼? 근의 공식을 써서 한 변의 길이 잡아주시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럼 두 개 나올 거잖아. 아까 x의 범위 뭐라 했냐? 0하고 2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잡고 들어가 주시면 해결 가능할 거다. 다음이 70번. 근을 판별하라는 문제. 근을 판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통 많이 이용하는데 일단은 한번 살펴보자. 470번. 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가면 위의 녀석의 판별식은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중근이니까.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 가진다? 0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대로 놔둘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판별식을 두 번 써야 되니까 d1, d2다라고 잡아볼게. 밑에 있는 녀석의 판별을 하라 했다. 짝수 공식을 이용을 하자. 자,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쓰고 얘가 어떤지를 판별을 해야 되니까 얘는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야, 일단은. 자, 프라임 제곱 해주니까 4a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까지가 밑에 있는 2차식의 뭐야? 판별식인 거잖아. 맞지? 자, 지금 딱 꼬라지를 봤을 때 우리 연립을 때리셔야 한다. 어떻게 연립을 때리셔야 될까?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 줄까? a의 제곱 대신에 b제곱 플러스 1을 넣어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구나. 우리 보통 a에 대한 내림차순이 와닿지만 지금 이 녀석이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식이 그러면 4를 곱해서 4b 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4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이 된 거야. 요 꼬라지가 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또 보니까 몇 차식이야? b에 대한 2차식이야. 2차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2차 함수다. 그럼 얘는 어떤 값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 보통 여기서 어떤 지랄을 하냐면 교과서에서는 이걸 완전 제곱식 표준형의 형태로 바꾼다. 그냥 간단하게 가자.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녀석인데 그 축의 방정식은 얼마다라고 할 수 있겠냐? b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
4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이 4분의 1을 넣었을 때 그 y 값이 중요한 거다. 제일 최소 값이 얼마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4분의 1을 어쩔 수 없이 대입해야 된다. 그럼 4 곱하기 16분의 1이 되니까 얼마?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그 결과가 어때? 0보다 크지? 크잖아. 그럼 얘는 이 아래에 뭐가 있다? B축이 요렇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항상 양의 값을. 왜? 최소가 양수니까. 그럼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구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 침착하게 하셔라. 요즘 추세인 것 같다. 나는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서 기본기니까. 근데 요즘 학교 시험에서 한 번씩 등장하니까 또 뭐가 등장할지 모른다. 체크해 놓으시고 방금 했었던 요거의 업이 지금 보니까 472번인 것 같다. 제발 문제를 풀 때 상이라고 해서 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자. 제발.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지. 거듭 부탁한다. 거듭. 할 수 있다. 많이 했으니까 우리. 자, 이 두 다항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다. 자, 지금 조건들이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훑어봤을 때 px가 실근을 가지면 px가 중근을 가지면 px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px의 판별식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다음 qx 또한 판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뭐부터 써야 될까? 판별식부터 써놓자. 문제 보고 보기 봤을 때 판별식의 느낌이니까 판별식을 각각을 써놓자. 그럼 px의 판별식을 d1이다라고 할 거고 제 짝수 공식이 가능 써주신다면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네. 계산을 해주신다면 2a 플러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얘 px 거다. 안 헷갈리게 이렇게 써놓자. 자, 그 다음 qx의 판별식 또한 쓰자. 짝수 공식이 또한 가능이네. 그래서 써보니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qx의 판별식이에요. 자, 그럼 기읍 px가 실근이라 했다. 실근이려면 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노, 형과? 아직도 그게 안 되니? 어떻게 돼야 되노? 크거나 같다. 중근 또한 실근이니까. 아이씨, 불알.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 상황인 거네. 그러면 a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거야. 1대 qx도 실근을 갖는가? 그럼 qx의 판별식을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되냐? 2a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굳이 지금 여기까지는 또 안 가도 됐었다라는 거야. 얘를 이용하면 되잖아. 얘를 어떻게 하면 모양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우리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느낌인 거야. 그러면 그때 qx 2a 마이너스 1의 범위는 어떻다라고 할 수 있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셔야 되겠네. 얘가 요런 상황이래. 그럼 어때? 음수도 되고 0도 되고 양수도 된다 이 말인 거잖아. 모든 근이 다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저기선 a 값에 따라서. 그럼 기역은 맞아 틀려? 틀렸다라고 하셔야 되겠네. 이해하셨나? 얘가 qx의 판별식인데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음수도 나올 수 있고 0도 나올 수 있고 양수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야. 얘가 음수가 나왔으면 허근인 거고 얘가 0이 나왔으면 중근인 거고 실근. 양수가 나왔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인 거야. 자, 니은을 가볼게 이제. 이번에는 px가 중근을 갖는데 그럼 a의 값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QX의 판별식 2A-1은 어떤 값을 가지게 되냐? 마이너스 2를 갖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 녀석의 판별식이 음수를 갖는다 이 말인 거야. 그럼 QX는 어떤 걸 갖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런 말인 거야. 이해하셨나? 천천히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럼 니은도 어때? 틀렸다라고 하셔야 되겠구나. 그 다음 이제 디귿을 볼 거야. PX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데 그 의미는 디귿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았다. 음의 값을 가졌다 이 말인 거야. 얘의 판별식이. 그럼 그때 이제 또 뭐를 판별하라는 거야? 2A-1의 범위를 판별하라는 거다. 그럼 또 2를 뺐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떤 값을 가지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음수를 갖는다. 얘가 음수라는 거니까 그럼 이 QX는 어떤 놈이 되는 거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상태가 된다. 디귿만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아주 천천히 했다. 별거 아니야 이런 거. 별거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었다. (486번을) 가기 전에 482번을 갈 거다. 표현에 따라서 이 문제는 상타치가 되고 이제 이렇게 중타치가 되는 건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엄청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한다. 얘는 복소수에서도 뜰 수 있다. 복소수에서 우리가 배운 게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라 했다. 내가 분명. 맞지? 요런 유로 뜰 수 있다. 진짜 새겨들어라. 제발. 한 번씩 낚아버리니까 애들을. 자, 지금은 이 두 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합 얼마라고 볼 수 있어? 5. 그러면 이게 5라는 걸 통해서 얘가 근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라는 게 나와.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또는 음량인데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작은 상황이다. 쉽게 말한다면 6-1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두 근의 곱을 봤다. 알파 베타야. 얼마 떴냐? 1. 두 근의 곱이 1, 양수가 떴다라는 거는 두 개의 부호가 같았다라는 거니까 무조건 알파하고 베타는 여기서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 둘 다 양이구나. 근데 요런 상황이 뜨는 거야. 요런 상황.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가 떴고 두 근의 곱이 1이 떴어. 말 그대로.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라는 거는 뭔 의미야?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쌤이 말했던 음의 절대값이 양의 절대값보다 더 큰 상황인 거야. 마이너스 6하고 1 이런 것들. 곱이 1 나왔다라는 거는 이 두 개의 부호가 어떻게 되었다? 같았다. 얘가 성립되는 기다. 얘가. 내 말 뜻 뭔지 이해하나? 너희 저거 구하려고 요렇게 했을 거잖아.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올라가려고 쟤 뭐 했을 거야?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제곱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알파 아무렇지도 않게 2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요렇게 썼을 거야. 존나 중요한 게 뜬 거다. 여기에서. 만약 이 문제는 지금 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밑에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너희 요 두 개를 뭐 할 거야? 이제 곱할 거잖아.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새끼들이 각각 어때? 음수였잖아. 밑에 상황이었다면 얘 마이너스 2루트 알파 베타다라고 하셔야 된다. 요거 때문에. 이해하셨나 내 말? 진짜야.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허를 찌른다. 그럼 어떤 문제에서 두 근의 합곱 물어보는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인 것 같은데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이 새끼를 갖다가 구하래. 가면 맞다. 선생님이 말했다. 이거일 수도 있어. 낚이지 말자. 근의 부호를 판단하셔야 된다. 근의 부호를 판단이라고 써놔라. 정말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또 복소수에서만 그걸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차 하면서 바로 낚여버리는 거다. 명심 또 명심. 교과서에 이런 유가 없어요. 문제집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어떤 상황이랬냐 쌤이?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인 것 같은데 루트 알파 루트 베타의 합 구하래. 또는 곱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 구하래. 무조건 저거 의심하셔야 된다. 근의 부호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486번으로 가죠. 482번은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이런 게 상이라고 하셔야 된다. 애들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곱하니까. 자, 486번을 보는 순간 우리 이거는 이제 너무 흔하다. 흔하디 흔한 식의 변형 문제구나. 줄이기다. 줄이기. 왜 이게 흔하디 흔하냐? 여기랑 여기의 모양이 어떻게 줬어? 똑같이 줘버렸잖아. 똑같이 줬기 때문에 이 새끼 그냥 식의 변형이구나. 보통 쌤이 뭐라 했냐?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이 1. 두근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는 기본 옵션이고 우리가 좀 더 풀어야 되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새끼 좀 더 필요하구나. 뭘 필요로 한다?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걸. 자, 그럼 지금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넣었을 때 얘 성립하지? 우리 알파가 0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 알파가 0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집어넣었을 때 어때? 성립하니? 성립 안 하잖아. 알파는 0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나눌 수도 있겠구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은 얼마가 되겠냐? 1. 이런 것 또한 뽑아낼 수 있는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0이 아니었을 때 나눠야 하는 거다. 자, 지금은 이 문제는 여기 이 위에 있는 이 녀석만 우리가 이용해 주시면 되니 어떻게 줄일까? 또한 알파는 0이 아니었기 때문에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얼마? 0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말라 했잖아. 부분적으로 줄여야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넘어가가지고 이 새끼가 3알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제가 결국은 2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2베타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전개시키면 요거 두 개만 이용하면 끝난다. 되겠니? 또 나왔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도 요런 거 나왔었지? 줄이는 거. 줄이는 거는 단원을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488번) 호구 만들기 딱 좋은 문제네. (488번이) 만약에 1단원에 나와 있었으면 너가 호구짓 하고 있었을 거야 분명. 1차로 3차 구하는 건 곱셈 공식, 4차는 2차 제곱해서, 5차는 1차 4차 곱하거나 2차 3차 곱해가지고 호구짓 하려고 하고 있었을 거다. 단원을 보고 풀지 말고. 자, 그러면 제의 두근이니까 기본 옵션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얼마? 1. 마이너스 1이구나. 요거 두 개 가지고 지금 곱셈 공식을 하라 이 말이 아닌 거야. 맞춰볼 거다. 알파의 5차 플러스 알파의 4차 플러스 알파의 3차. 그 다음 베타의 5차 플러스 베타의 4차 플러스 베타의 3차. 이것도 요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이? 식의 변형이구나. 그러면 알파를 넣었을 때도 성립을 하셔야 되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구나. 얼마 곱하려고 하겠냐 너희? 알파 세제곱.
높은 차수부터 사라지게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이긴 하니까. 그러면 또 확인해야지. 0 넣었다. 성립 안 하네? 0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이.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알파의 5차 플러스 알파의 4차 마이너스 알파의 3차는 0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 얘는 얼마라고 할 수가 있니? 알파 세제곱이요. 그럼 여기서는 뭐 물어본 거야? 2알파의 세제곱 물어본 거고 플러스 2베타의 세제곱 물어봤으니까 이제 너희가 어디 요거 두 개 구해가지고 요걸로 뭐 구해주시면 돼? 곱셈 공식 2에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이 녀석을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구나. 됐니? 걔처럼 풀지 말고 침착하게 보고 이 새끼는 줄이는 거네. 곱셈 공식이 아니네. 아이 씨벌탱들 또 물어보네. 이제 좀 그만 물어봐. 씨발 진짜. 이런 예시 드는 것도 이제 싫어. 두근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 씨발 그때 종결 안 해줬나 내가. 합, 영, 곱, 음수. 합, 영, 곱, 음수. 판별식 쓸 필요 없어. 합, 영, 곱, 음수. 왜?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그 졸라 쉬운 예시는 마이너스 1하고 1, 이런 근. 또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3. 항상 내가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이런 예시 들어주잖아.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합이 얼마? 0. 그 두 개의 곱은 음수. 요렇게만 따지면 끝난다. 판별식 쓸 필요 없다 친구들. 왜? 어차피 지금 이 새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 나왔을 거야. 그래서 볼 필요 없어 지금. 어차피 또 생각해봐. 저 새끼 저거 판별식 쓰면 너 그 K에 대한 몇 차씩 뜨냐? 4차씩 뜨잖아.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야. 너 4차씩 알아? 너 4차 뭐 부등식 풀 줄 알아? 모르잖아. 아닌 거야. 합이 0, 곱이 음수인 것만 따지세요라는 걸 의미한다. 자 그럼 그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의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고 하는데 그냥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얼마? 0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 다음 두근의 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K는 2분의 3보다는 커. 얘가 왜 나왔을까? 여기에서 K 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모든 K의 뭐 곱과 합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솔직히 여기 볼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럼 바로 근각예수의 관계 가시면 되니까. 근데 K 값이 한 개인 것 같으니까 요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K-2 곱하기 K 플러스 1이니까 2 또는 마이너스 1이래. 당연히 뭐 돼야 되냐? K는 2구나. 이게 또 상타치가 아니라니까. 이게 존나 쉬워야 한다 이제는. 그러면 내 공부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뜯어 고치라. 야 존나 쉬운 거를 갖다가 풀면서 존나 이렇게 아우 씨발 이제 이거 다 풀리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하는 질문을 내가 계속하고 있다면 뜯어 고치라. 심각하니까. 자, 다음 녀석.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할 때. 자, 또 그러면 기본 옵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의 2 절대값 A 플러스 1. 그 다음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 요런 상황이구나. 자 지금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알파 베타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요렇게 된 거네. 모르겠어. 식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럼 또 정리해보면 되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해보자. 요거하고 요거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지? 그럼 그냥 전개시키지 말고 쫄리면 그냥 그대로 놔둬. 요렇게. 이해했나? 그 다음, 나 요거 이제 또 정리해줘야 되겠네? 요거 정리해주시면, 뭐야?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요거 두 번 빼주시니까. 자, 그럼 요거 또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라진다, 친구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4a 제곱이다. 곱하고 2배 해주신다면 마이너스 4 절대값 a가 될 거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a가 되겠구나. 됐니? 자, 그 다음 녀석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 그대로 쓰자. 자, 지금 이제 정리한 식 보니까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범위 나눠야지. 그럼 첫 번째 범위 a를 뭐라고 생각? 왜 내가 0이라고 했냐? 안에 0 만드는 그 a 값이 0이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나눠주시면 돼?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a가 음이었다. 그럼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거잖아, 이 새끼들이. 그럼 2a가 되겠네? 그러면 2a의 제곱 플러스 a의 그 다음 파란색 4a의 제곱 마이너스 a로 나오니까 플러스 4a가 되고 얘랑 계산 플러스 2a 플러스 1에 자, 마이너스 a로 나오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1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정리하자. 하나 둘 그러면 6a의 제곱에 하나 둘 셋 플러스 5a에 그 다음 2 넘어가서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이거 인수분해 되나? 해볼까? 자, 보통 3a, 2a가 많으니까 3a, 2a로 간다면 되나 이거? 되나? 어떻게 돼? 4, 1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서 가능한 a 값은 얼마였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였습니다. 한 개 만들었고 똑같이 해주시면 되니까 생략을 또 할게. 되겠지? 야, 풀이의 길이 봐라, 씨부랄. 방금 전에 했던 게 훨씬 더 쉬운데 이게 상이었고 이게 중이네. 이제 질문이 508번. AB가 뭐라니? 쟤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지름을 공유한다. 원주각이 90도가 돼야 되지. 지름을 공유하면 원주각이 90이 돼야 돼. 왜? 중심각이 180도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얘 어떤 삼각형이야? 그래, 씨발, 직각삼각형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삼각형이야? 뭘 써야 하는? 뭔 소리야? 중2 때부터 나온다. 소공식이구나.
소공식. 왜 소공식이야? 위에 수직, 밑에 수직인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얘는 마치 지금 이 글씨 자체가 뭘 닮았으니 소자를 닮았으니까 소공식이라고 하는데 제발 외울 건 외우자. 촌나 나오니까 이 씨발 진짜. 이것도 수업하면서 언급을 몇 번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딱 소공식이다. 위에 수직 밑에 수직. 소공식은요 다 닮음이라서 지금 이 지랄을 하는 거다. 닮음이기 때문에 여기의 제곱은 가까이 간 놈하고 멀리 간 녀석의 곱이 똑같다. 그 다음 여기 이 녀석의 제곱은 또한 가까이 간 거랑 멀리의 곱이 똑같다.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이 녀석의 제곱은 서로 오는 녀석들의 곱이랑 같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개를 알려주고 그 다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부탁한 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뭐야? 이 삼각형의 넓이랑 관련 2분의 1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요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도 이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총 4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자는 소공식 총 4가지다. 이렇게만 기억해 줘도 돼. 그게 아니라면 쌤한테 배운 닮음 변 대 변의 비를 보는 것도 있어. 근데 그게 이거야. 자 여기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x라고 잡아볼게. 점 x의 합은 90이 되어야 한다. 맞니? 자 크게 보자. 또 직각삼각형에 여기 점 돼야 되네. 그럼 여기 x 돼야 되겠네. 몇 개의 닮음? 하나, 둘, 셋. 3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았다? 요게 공식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소공식이 나오면 닮음을 쓰는 게 아니라 공식을 쓰는 거다. 자, AH의 길이를 알파다. 잡으세요. HB의 길이를 베타다. 잡으세요. 그랬을 때 AB의 길이는 8. 뭐가 나오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가 된다? 8이 됩니다. PH의 길이를 3. 뭐를 의미하냐? 3제곱이 뭐가 됩니다? 서로 오는 거의 곱 알파 베타가 됩니다. 소공식이잖아. 그냥 소공식만 알아도 풀잖아. 그럼 알파 베타는 9. 뭐라 했냐면 이제 새로운 녀석 알파 제곱이랑 알파 제곱의 녀석하고 그 다음에 이 베타 제곱의 모습을 뭘로 가지는 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최고차 한계수는 1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새로운 이 두 개를 근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두 분의 뭘 구하자 우리 합. 그게 뭐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새로운 녀석의 곱을 구하자.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다? 81.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하니? 64에다가 얘를 2번을 빼야 되겠네. 18을. 그럼 얼마가 되니? 46이 되겠네. 돼? 합은 46이 돼야 되고 곱은 81이 돼야 돼. 자 그럼 무조건 x제곱의 개수는 1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합이 46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46x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곱이 81 나와야 돼. 플러스 81은 얼마가 되냐? 빵. 그 다음 뭐 하냐? 우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를 확인을 했는데 1이니까 할 필요가 없었어. 그대로 두는 거야. 이제 A, B 비교해 주시면 끝난다. 됐지? 기억 좀 하자 이 씨발. 진짜 구라 안 치고 너그 모의고사에서 이거 또 나올 수 있다. 이번에 안 탔잖아. 야 이거는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중2 때부터 나한테 배운 새끼는 이 씨발 좀 외우라고 좀 그 말을 지금 고1 때까지 내가 지금 그러면 한 솔직히 한 20번 이상은 했을 것 같다. 외울 건 외워야 한다. 너그가 도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씨발 암기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야. 당연히 보조선을 그어야 되고 그런 녀석들은 진짜 어렵지. 이거 보조선을 그렸냐? 그런 게 아니야.
다음 또 내가 언급하고 싶었던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518번까지 가자. 예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중 마이너스 1을 반드시 근으로 갖는 녀석은 몇 번입니까? 자, fx는 0, 방정식인데 몇 차 방정식이다라는 말도 없네, 지금. 맞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518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f-2는 일단은 얼마가 나와? 0 나와. 이거는 알아. fx가 2차식이다, 뭐 3차식이다, 1차식이다 라는 말은 없지만 얘는 알아.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대입 해보라. 4번이 답이네. 4번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f-2는 0이다라는 꼴이 나오니까 생략한다. 520번으로 가자. 자, 다 똑같은데요. 지금 조금 바꿔냈다고 해서 쫄지 마시라 이 말이다. 519번을 풀었을 때 쌤 어떻게 하디? 519번 잠시 풀어보자. F알파는 0이니까. 그 다음 저쪽에 나와 있는 말 F3x-1은 0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디가 중요하다? 그 괄호 안에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 나오고 3x-1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똑같은 녀석이야. 그래서 얘의 해는 얘를 x는으로 고쳐야 되니까 얼마가 나오니?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나오니 이렇게 풀었던 거야. 맞니? 이렇게 푸는 거야. 정석으로 푸는 방법도 가르쳐줬다. 근데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말인 거다 결국은. 제발 개념 설명이 안 되면 보라 했다. 거기에 내가 또 두 가지로 다 풀어줬을 거야. 20번을 간다. 똑같은 상황이다. 제의 두근 지금은 f2x-3x. 야, 쌤이 왜 요렇게 나타냈어? fx는 0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f2x-3x의 두근이라 했으니 f2-3알파는 0. 됐지? 그 다음 f4x는 0. f2-3베타는 0은 생략을 한다. 자, 여기에 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하고 여기에 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은 똑같은 모양이야. 왜? 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다 이 새끼들이. 그럼 너희는 자 이제 4x는 2-3알파가 되니까 아하 그럼 x는 4분의 2-3알파고 그럼 하나의 모양이 더 x는 4분의 2-3베타의 꼬라지로 나오겠군요. 그 두 근의 이 두 근의 뭘 구하시라? 곱 구하시라고 하는데 이까지 잘 왔어. 근데 어떤 새끼들이 이렇게 쓰는 거야. 곱하는 거야. 분모끼리 분자끼리. 그럼 분모가 얼마가 돼야 되니? 16분의 자 어차피 이거 두 개 전개해야 되니까 얘를 1, 2 4 마이너스 6베타 또 1, 2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6베타가 나오니까 요렇게 정리하고 플러스 9 알파 베타 각각 나와 있는 거를 집어넣어 주시고 종료 계산해 주시면 된다. 똑같은 거야. 씨발 말을 조금 바꿨다라고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야. 똑같이? 똑같은 거다. 왜 조금 말을 갖다가 알을 어라고 한다고 씨발 다르게 느껴지냐? 같은 거야, 같은 거. (522번) 아직도 안 되면 이것도 심각하다.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 빨리 극복을 하시기를.
f 알파 마이너스 1은 0, f 베타 마이너스 1은 0. 친절하게 보기 힘드니까 너희가 얘를 뭘로 잡아라. g 알파, 얘를 그러면 g 베타 이렇게 잡아봐라. 그러면 얘의 말은 gx는 0이라고 했을 때의 그 두근이 알파하고 뭐 베타다라는 걸 알려주는 힌트다. 이해하나? 돼? 그러면 fx-1은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 x-알파, x-베타를 갖고 있었어야 한다. 이까지도 이해하나? 해니까 인수를 요렇게럼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뭘 생각해야 돼? 차수, 최고차항 개수. 그래, 차수가 아니라 최고차항의 개수 생각할 건데 fx에서 1을 뺀데 다행히 fx가 나와 있어. 최고차항이 1이네. 저식에서 1을 뺀다 해서 최고차항 개수의 그 숫자가 바뀌질 않아. 그럼 그대로 놔두면 되겠구나. 그럼 이걸 다시 fx는 결국 x-알파, x-베타 플러스 1이었구나. 그러면 얘의 식은 뭐였을까?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었다 이 말이네. 봐봐, 얘가 얘 이 말이네. 그 말은 또 전개하고 있으면 병신새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하고 두근의 곱은 얼마가 떠야 돼? 마이너스 3 떠야 돼.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저거 족쳐라 이런 뜻인 거야. 이해했니? 아직 부족하다. 짝수번은 오답 유사를 안 할라 했는데 안 되겠네. 다시 풀어보고 힘든 부분은 홀수부터 짝수까지 다시 질문해라. 그러면 우리 또 그 매스 올릭으로 뽑아서 한번 또 이런 걸 경험해보면 되니까. 자, 524번 끝판대빵이다 이제. 요런 문제류의 끝판대빵. 적어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하나의 문자로 정리. 하나의 문자로. 같은 문자로 똑같이 만들어 주자 이 말이야. 자, 문제를 읽어보고 오셨을 거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가 됨을? 1. 알파 베타의 값이 얼마가 됨을? 2분의 3. P 알파를 넣었는데 베타가 나왔고 P 베타를 넣었는데 알파의 꼴이 나왔어. 하나의 문자로 정리. 그럼 베타 대신에 뭘 넣어야 되겠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그럼 알파 대신에는 뭘 넣어야 되겠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유의 형태가 되었다. 봐. p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보셨을 때 얘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다. 이해하나 내 말이 뭔지? 요걸 넘기고 이거 다 넘겼을 때는요. 이 문제랑 이제 같아진 거야. 굳이 이제 또 이걸 치환하지 말자. 그러면 p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은 얘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의미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요 두 개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x의 제곱으로 놔두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이까지
이해했나? 합이 1이고 곱이 2분의 3이라 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인수로 갖고 있으려면 요렇게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내가 최고차항 계수를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px가 최고차항이 1이래. x하고 1을 뺀다 해서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이 1이네. 그럼 이제 dx 구한 거예요. x하고 마이너스 1을 넘겨라.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가 px구나. 끝. 이까지의 가정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요거다, 요거. 하나의 문자로 뭐 하자, 정리. 이게 이제 끝판이다, 끝판. 근데 끝판이 별로 싱겁네. 맞아, 싱거운 거다.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고 나면 결국 앞에 거랑 똑같아진다. 자, 문제집을 여러 번 풀라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친구들. 하나의 문제집도 똑바로 풀 줄 알면 무조건 내신은 1이다. 여러 번 푼다고 잘하는 게 절대 아니다. 주변 친구들이 야, 너 이거 풀었나? 그런 거에 별로 그런 자극 안 받았으면 좋겠는 게 쌤도 제대로 못 푸는 것들이 뭘 풀려고 한다 이 생각을 하겠냐.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나를 제대로 복습하고 오답하고 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당연 킬러들은 내가 당연히 보여줄 거야. 요런 느낌일 거야. 그러면 그것만 보고 아 씨발 그거 완벽하게 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써내려갈 수만 있으면 된다. (528번) 아직 켤레도 못 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요렇게로 나오면 냄새 맡으라 했다. 켤레? 근데 얘의 켤레의 그 조건은 실수 조건이다. 개수가 1, m, n 1은 실수 맞네?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m하고 n이니 실수네. 켤레가 있었네. 그러면 그 녀석의 켤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다라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얘 이 말이 없었으면 너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 집어넣어서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야 하는 거다. 이 말이 없었다면 얘를 근이니까 집어넣어가지고 실수, 허수부로 나누어야 하는 거다.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푸셔야 되는 거다. 이것도 명심하셔야 된다. 개나 소나 바로 켤레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우리 센 앞에 문제, 하 문제도 틀리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두 개를, 얘 두 개를 근으로 가진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m은 이 두 분의 합이니까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얘 두 개의 곱은 1 더하기 4가 될 거야. 그럼 5잖아. n은 5구나. m은 2구나. 뭘 근으로 가진대? 2분의 1하고 그 다음 5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저 새끼래. 존나 쉽구나. 이 두 개를 뭘로 한대 친구들? 근으로 가진다네. 이걸 다시 합곱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근이 모양이 다 나와 있으니까 바로 예측 때리셔야지. 그러면 x-2분의 1이라는 인수를 x-5분의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는 0이어야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 다음 뭐가 중요해? 최고차항 계수가 10이었네. 10 곱하면 끝인 거야. 그럼 또 유도리 있게 이걸 씨발 그냥 다 전개시키는 게 아니라 이 10을 어떻게 쪼개자 우리 없앨 수 있게 2 곱하기 5로 쪼개서 5는 여기에 들어가시고 2는 여기에 들어가시고 전개를 해주신다면 2x-1 곱하기 5x-1은 0. 얘를 전개시켰을 때 A, B가 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빠르겠지. 유도리 있게 미친 새끼들처럼 이거 전개하고 10 곱해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쌤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거라고 본다.
자, 저 뒤에 시계 40분까지 쉬었다가